밥만 먹어보고 얘기만 들어봐도 그 느낌을 알아, 이 남자들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내가 남자를 통해서 취집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을 귀신같이 잡아냅니다. 특히 전문직 남성들이 더 그걸 귀신같이 잡아내요. 대표님, 네. 전문직 남자분들과 결혼하는 거는 네. 로망이잖아요. 누구나 꿈꾸는 로망이지, 사실. 근데 그 전문직 남자분들도 아무나 만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전문직 남자들은 정말 고르고 갑니다. 혹시 전문직 남자분들이 물론 많이 필터링을 하겠지만 네. 반드시 거르는 조건, 직업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문직 남자들이 반드시 거르는 여자들의 조건이나 뭐 직업군들이 이렇게 매칭하다 보면 있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5위는 이게 일반적이진 않을 수 있지만 같은 전문직. 전문직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 남성분이 오시면 같은 변호사 여자를 그렇게 해주지 말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의사들은 사실 뭐 같은 의사여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는데 희한하게 변호사이신 분들은 여자 변호사는 좀 해주지 말아라. 같은 법조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여자들 되게 똑똑하잖아. 그리고 말도 되게 잘하잖아. 그러니까 여자로서 자기한테 막 따질 것 같고 오목조목 다 얘기를 할 것 같은 거지.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좀 편안하고 나를 맞춰줄 수 있는 여자들을 사실 전문직 남성들은 많이 원해요. 남자 변호사, 여자 변호사끼리는 사실 너무 상극인 부분인가요? 상극이라기보다는 같은 법 쪽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는 걸 알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잖아. PD님도 같은 PD 싫다면서요. 전 싫어요. 그런 느낌. 너무 다 하니까요. 그 PD님도 작가가 또 싫다면서요.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지. 나도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 와이프까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럼 4위는 어떻게 되나요? 4위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프리랜서. 프리랜서요? 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직업군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프리랜서 분들이 저한테 이제 또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다 똑같진 않겠지만 제가 결혼정보회사를 한 14년 정도 일을 하면서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거는 조금 걸러서 들으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프리랜서는 직업군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들이 봤을 때는 안정적이지가 않아. 자기네들 어찌됐건 전문직이니까 안정적이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걸 원하는 분들은 프리랜서 직업을 극구 사양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고요. 프리랜서 중에서도 정말 돈을 잘 벌거나 집안이 너무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면 일단 프리랜서를 소개하면 그냥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10명에 7명 이상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럼 프리랜서 중에서 돈이나 좀 자금이 괜찮으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예를 들어 내가 되게 유명한 작가야. 근데 프리랜서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남들보다 버는 수익이 뭐 정말 많아. 그리고 내가 전문직인데 나보다 버는 수익이 더 많아. 이런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쉽게 마음이 움직이진 않으시더라고요. 대표님 3위는 어떻게 되나요? 3위는 직업적인 부분보다는 조건적인 부분이 좋지 않은 여자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조건? 예를 들면 여자분이 교사예요. 안정적이잖아. 근데 일반 직장인들은 교사라는 직업을 되게 선호해. 대기업 다니거나 이런 친구들은. 근데 예를 들어 치과 개원인데 내가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근데 그 여자 집안이 내 병원을 좀 차려줄 수 있을 만큼 경제력이 좋으면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면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도 정말 뭐 저희 한 사례기는 한데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자 공무원이고 남자는 의사 이제 개원을 앞두고 계셨는데 두 분이 그냥 만났는데 만나시면서 계속 저한테 남자분이 고민을 얘기했어. 여자분이 다 괜찮고 직업도 안정적인데 너무 여자 집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고민이다. 나는 병원을 하나 오픈하려면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이거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 것 같다. 다른 여자를 만나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실질적으로 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현실이네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직업이 공무원이고 교사여도 전문직 남성들을 움직이기에는 집안의 재력이 좀 있어줘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약사분들도 저희 쪽에 이제 의사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많이 주세요. 근데 약사분들 같은 경우는 돈이 조금 많은 집안을 원하는데 오히려 돈 많은 집안을 원하는 약사들은 좀 더 나아. 근데 내가 나이도 많고 약사야. 근데 또 의사를 원해. 의사들은 절대 안 봐요. 근데 약사는 왜 의사를 또 해달라고 하냐면 개국을 해야 되니까 조금 지원을 받고 싶은 건데 똑같이 의사가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의사도 지원을 받고 싶잖아.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이 정말 돈이 많은 집안의 약사 아니고서는 쉽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2위는 어떻게 될까요? 2위 나이 많고 돈 없고 학벌 높고 똑똑한
착한 여자. 의외인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 직종에서도 의사분들은 특히나 생물학적 나이를 가지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기본적으로 최소 5살 이상 여성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뭐 10살, 뭐 12살, 8살 이상 등은 뭐 금량 보니까 다른 데서도 나이가 일단은 많거나 본인보다 동갑이거나 한두 살 차이 여성들을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고요. 거기다가 나이도 많은데 학벌도 좋아. 이러면 이제 더 피곤한 거야. 근데 거기에 집안 재력이 별로 없어. 그러면 아예 그냥 아닙니다라고 선을 그어버리시죠.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스펙을 높이려는 이유가 없어요. 정말 억소리 나게 많지 않고서는 여자 나이가 많아버리면요. 전문직을 사실 만나기는 힘들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도 스펙이 좋고 외모 관리가 잘 되면 어린 여자 만날 수 있어. 근데 여자들은 나이가 많은데 스펙이 높아버리잖아요. 그게 남자들한테 더 부담이에요. 차라리 스펙이 좀 낮더라도 어린 여자가 더 선보겠네요. 그쵸. 오히려 그 시간에는 제가 옛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나를 예쁘게 더 가꾸는 게 훨씬 본인한테 플러스예요. 그럼 30대 여자분들 중에서 내가 대학원을 좀 더 가볼까? 아니야. 대학원 갈 돈으로 차라리 예쁘게 피부 관리하고 몸매 관리하고 전 거기에다가 차라리 돈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면 1위는 어떻게 될까요? 1위는 누가 봐도 나한테 취집하려는 티가 나는 여자. 그거를 구분할 수 있나요? 아우 귀신같이 구분해요 이분들은. 왜냐하면 전문직 남성분들은 사실 주변에서도 소개가 많은데 굳이 결혼정보 회사를 찾는 이유는 이 여자가 나한테 결혼을 했을 때 예당금 얼마 정도 해줄 수 있고 병원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대한 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밖에서 만날 땐 그런 얘기 못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쁘다고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여자를 만나봤는데 밥만 먹어보고 얘기만 들어봐도 그 느낌을 알아 이 남자들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내가 남자를 통해서 취집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을 귀신같이 잡아냅니다. 특히 전문직 남성들이 더 그걸 귀신같이 잡아내요.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취집하는 여성분들이 그래도 있잖아요. 아우 있죠. 그런 여성분들이 혹시 티 안 나게 조금 하려면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은 나는 네가 의사여서 만났어. 난 네가 변호사여서 뭐 검사여서 만난 거야 라는 티를 안 내야 돼. 오히려 그냥 나는 사실 너 이렇게 소개해준다고 해서 이 직업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매니저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줘서 만났는데 뭐 괜찮네요. 이런 식의 여유. 근데 너무 잘 보이려고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가서 저희가 대기업 남자 소개할 때는 어떤 여자 회원은 철수씨 오늘 반가웠어요. 끝. 근데 의사를 소개해 주잖아요. 그럼 철수 오빠 잘 들어갔어요? 우리 내일 영화 볼래요? 이런 태도부터가 다른데 남자들은 그냥 다 눈치채는 거야. 쟤 나 마음에 들었구나. 내가 의사여가지고 쟤 영화 보자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대표님한테 가입하러 많이 오잖아요. 네네. 여성분들 중에 언니 저 취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단 객관적으로 너의 스펙이 가능한지 보자. 이 말부터 제가 하거든요. 저한테 상담 문의 주실 때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는데 거기에다가 나이 뭐 26 교사 저 의사랑 결혼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매니저하고 통화를 해봐야 된다 그러면 또 통화하기 무섭대. 그럼 뭐가 무서운 거야. 그럼 집에 있어야지 왜 의사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본인이 정말 원한다고 하면 내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지 매니저들이 도와줄 수 있는데 막연하게 얼굴도 안 보고 저희가 뭘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분들이 제일 답답하죠. 지금 한 분은 20대 후반이고 한 분은 30대 초반이잖아. 한참 때잖아요. 여자들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는 20대니까 외모. 여기는 30대는. 성격. 성격. 남자들 그러잖아. 소개팅 해준다 그러면 사진 있어? 이쁘냐? 이게 첫 얘기잖아. 20대, 30대 초반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30대 중반이 살짝 넘어가면 여자 보는 기준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예쁘다고만 해서 절대 이 여자랑 결혼하지 않아요. 결혼은 또 달라요? 당연하죠. 결혼할 여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남자들이 오히려 연애할 여자와 결혼할 여자를 구분지어서 만나더라고요. 여자보다 더. 네. 여자는 이 내 기준에서 벗어나는 남자여도 마음이 가면 그냥 어떻게든 해. 근데 남자들은 내 기준에서 뭔가 벗어나잖아요? 안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더 단호해요. 근데 의문인 게 이번 영상마다 남자들 이상의 1순위는 외모 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쵸.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이게 공통인데 나이대별로 또 달라. 이렇게 결혼이 절정기인 남자들이 절대적으로 거르는 여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 이들은 20대, 30대 초반에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죠. 그 유형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 얘기해 볼게요. 아무리 예뻐도 거르면? 당연하죠. 연애는 할 수 있지만 결혼할 때 거르는 여자들입니다. 첫 번째, 다들 아시겠지만 사치, 허세가 가득한 여자. 끔찍해. 우리 왜 인스타만 봐도 보이잖아요. 우리 대기업 남자들이 거르는 여자 예전에 했었잖아. 진짜 내가 이 여자가 딱 봐도 능력이 별로 없는 여자야. 한 달에 뭐 한 200에서 200 초반 벌어. 근데 정말 뭐 우리 오마카세 얼마 전에
가서 먹었지만 맛있긴 해. 근데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뭐 한 달에 뭐 두세 번씩 막 가가지고 뭐 그런 인증샷 올리고 정말 뭐 카드 빚내가지고 명품 사가지고 막 올려. 그리고 해외여행 계속 다녀. 그러니까 이 여자의 능력치보다 훨씬 더 많은 소비를 하는 여자들. 그런 여자들은 딱 보여요. 이제 이 남자들은.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허세와 사치가 같이 있는 거지.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겠어요? 남자도 뼈 빠지게 고생해서 돈 버는데 내 돈 다 날리는 격이겠죠?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 회원들이 오면 아 누나 제가 진짜 뼈 빠지게 일해서 내가 이런 여자들한테 뭐 폼퐁남 될 일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똑똑한 남자들이 이런 여자들을 반드시 거릅니다. 그래서 인스타에 좀 너무 허세 가득한 명품이나 이런 거 올려놓으신 여자분들은 좋은 남자 만나려면 당장 내리세요. 근데 또 신기한 게 그런 여자분 인스타에는 남자 사진이 없어. 없어요. 왜냐면 남자들하고 간 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 사진만 올리지 뭐든지. 근데 그게 되게 예뻐 보일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 아니야. 그런 여자들 사진 보면 어때요? 아 만나고 싶다 이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요. 그죠? 아 예쁘다 하면 연애 한번 예쁘네. 해보고 싶다. 연애 결혼은 아니잖아. 그죠? 맨날 호텔 가가지고 호캉 싸고 있고 이러면 부담스럽잖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네. 남자친구랑 같이 가는데 일부러 다른 남자들 연락 기다리려고 자기 혼자만 찍고 그치 뭐 남자들하고 같이 갔는데 뭐 자기 혼자 찍어 올리고 대부분 친구들하고 가면 친구들 사진 같이 올리거든요. 그런 여자는 절대 남자들이 거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자를 질리게 하는 여자. 내로남불인 여자예요. 만나봤나요? 어떻게 질리게 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 뭐 어디야 오빠 뭐 밥 먹었어 뭐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뭐 회식한다고 해도 막 계속 전화해 대고 왜 안 와 징징거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제대로 온전히 못 즐기는 거야 여자가. 뭐 남자가 하나하나 다 해줘야 돼. 뭐 어디 갈 때마다 오빠 난 못해 오빠가 해. 뭐 하물며 뭐 예약할 때도 남자가 다 해주고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여자. 이런 여자들은 남자를 질리게 하고 그리고 분명히 여자가 잘못했어. 근데 오빠가 사과해. 난 잘못한 거 없어. 이런 막행이 같은 여자분들이 있어요. 대변 궁금하겠습니다. 네. 그건 20대 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네. 설마 30대가 됐는데도 그런 여자들이 있습니까? 저는 30대에도 이런 여자분을 봤어요. 근데 진짜 예쁘긴 해. 근데 남자가 질려버리더라고. 이쁘면 뭐예요? 말도 안 통하는데 인성이 글렀어요. 라고 하면서 그 정신이 제대로 박힌 남자는 그렇게 걸러버립니다. 본인이 예쁜 걸 아니까 그걸 그렇지. 갑질하는 그걸로 갑질하는 거지. 근데 그거 20대에는 통해. 근데 30대 넘어가면 남자는 싫어. 남자는 편안한 여자가 좋잖아. 나를 너무 질리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여자는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여자들은 반드시 걸러요. 세 번째, 자기 비하가 심하고 자존감이 낮은 여자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여자. 자존감 낮은 여자 만나봤어요? 아니 그게 뭐야? 제 아는 지인이 한 얘기인데 어디 갈래? 오빠가 원하는데 오빠가 가고 싶은 곳. 오마이갓. 뭐 먹을 때도 뭐 먹을래? 오빠가 먹고 싶은 거. 이거 진짜 싫죠 남자들. 끔찍해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게으른 걸 수도 있고 진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야. 상대방한테만 어떻게 의존하고 맞추려는 거잖아. 나도 먹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매번 그러는 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 보면은 진짜 선택장일 수도 있잖아요. 선택장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한 번씩은 있을 수 있어. 근데 매번 뭐 한 30번 만났는데 30번 다. 근데 30번 만남 중에 뭐 한 5, 6번은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오빠 나 떡볶이 먹고 싶은데 검색해보니까 거기 되게 맛있더라. 거기 가보자.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여자들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여자들은 맞춰주려고만 하는 거야. 왜냐? 이 남자가 내가 맞춰주지 않으면 떠날까봐. 그거는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걸 맞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남자들은. 맞아. 그 무슨 말 할 때마다 나까짓 것 같은 게 뭐 그렇게 뭐 되겠어? 막 이런 멘트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하는 거야. 네, 깎아내리고 깎아내리는 거죠. 차라리 오히려 잘난 척하는 사람이 낫지 않아? 오빠 나 예쁘지 않아? 오빠가 나 같은 여자 어디서 만나? 이게 훨씬 낫지. 오빠 나 만나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질릴 것 같아. 오히려 매력 없을 것 같아. 매력 없어. 그래서 이런 선택권이 없는 여자들 그리고 이거를 남자한테 미루는 자존감 낮은 여자들은 남자들이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남의 험담과 얼굴 평가질을 하는 여자입니다. 하긴 최악이죠. 뭐 예를 들어 연예인이 나올 수도 있어. 뭐 이효리가 나왔어. 저는 이제 이래. 진짜 이쁘다. 나이 들어도 어쩜 저러지? 저 언니는 안 꾸밀 때는 되게 저러다가 평범하다가 꾸며놓으면 너무 하려고 멋있어. 진짜 이효리가 언니예요? 언니예요. 왜 웃어요? 부럽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옆에서 보면 쟤 꼴보기 싫어 진짜. 나이 먹어서 왜 나오는 거야? 그런 여자가 있어요.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제 아는 친구가 그러거든요. 정말 걔랑은 TV를 보기가 싫어. 쟤 예쁘다고 생각하냐? 별로지 않냐? 쟤 왜 저래? 다리가 왜 저래? 근데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그래. 근데 정작 본인은 더 이상해.
그치. 남의 험담이잖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리고 와서 직장 상사 험담할 수 있어. 근데 매번 만날 때마다 사람들 험담하는 거. 아, 오빠 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짜증나. 아, 오빠 나 걔 때문에 너무 짜증나. 짜증 이런 험담, 이런 안 좋은 말들이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죠. 긍정적인 말을 해도 시간이 모자를 판인데 말이죠. 그럼 나까지 같이 또 옆에서 그렇게 또 물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말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여자는 반드시 걸러야 됩니다. 5번째, 여자로서 너무 촌스러운 여자. 여자가 촌스러울 수가 있나? 그 촌스럽다는 의미가 스타일, 그래요, 촌스러울 수 있어. 근데 너무 여자로서의 무매력인 여자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도 뭐 회원 중에 만남을 남자랑 해야 되는데 청바지도 통 엄청 큰 거에다가 막 티셔츠 큰 거 막 입고 나가. 안 나고 싶어요? 개성 아니에요, 개성? 개성이긴 한데 그게 뭐 모델 한혜진처럼 너무 몸매가 좋아서 그게 스타일리시하게 보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 어때 보여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여성적으로 여성적 매력을 포기하신 여성분들이 있어요. 여자들은 그래도 부위가 한쪽 어디라도 예쁜 데가 있단 말이야. 어깨 라인이 예쁠 수도 있고 다리가 예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살려서 성적인 느낌을 좀 줘야 돼. 그래야 남자들이 어떻게 봤을 때 만지고 싶고 안고도 싶고 여자로서 좀 만나고 싶잖아. 근데 그런 걸 아예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여자랑 평생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연도 막 받았어요. 누나, 이 여자가 너무 직업도 좋고 좋은데 옷을 못 입고 안 꾸며요. 저는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될까요? 그거 공감해요? 왠지 공감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자랑 결혼하는 거지. 동네 누나랑 동네 동생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 이쁘고 안 이쁘고 날씬하고 뭐 이걸 떠나서 진짜 여자한테 안 좋은 냄새가 나거나 그런 거 너무 싫잖아. 사실을 바꾸지 않는 청결하지 못하거나. 제가 봤을 때는 여자들도 정말 안 씻는 여자분들은 진짜 안 씻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 남자보다 더 더러운 여자들도 있어요, 보면. 그죠? 여자이기를 포기한 여자분들이 간혹씩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화장을 진짜 못해요. 저 똥손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화면 내지 마. 옛날 화면 보면 막 아이라인 막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거기다 댓글에 언니 아이라인만 더 그렇게 그리면 예쁠 것 같아요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찾은 방법이 이제 전문가한테 그냥 돈 드리자 라고 해서 요새는 그나마 화장이 조금 더 괜찮아졌어요. 확실히 대표님 화장 받고 나서 댓글도 예뻐졌다. 원래 예뻤는데 화장을 그따구로 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날 막 연구를 했었고 댓글 보면서 아, 그래 내 화장이 이상하구나. 그러니까 난 또 그런 댓글도 또 즐겨. 나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내가 할 수 있잖아. 또 그거를 찾아서 돈을 들이니 조금 더 이제 나아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지 여자들이. 그 노력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자로서 여자는 60이 되든 70이 되든 여성성을 잃지 말라고 하잖아. 그래서 남자한테 여자로 보일 수 있는 예쁜 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반대로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멀쩡한데 안 꾸미고 냄새나고 막 이러면 진짜 싫어요. 너무 싫어 너무. 옛날에 중파님이 나와서 얘기한 거 있잖아. 잘만 씻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그 청결과 여자로서의 매력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자하고는 절대 어떤 남자도 살고 싶지 않아요. 오늘은 남자들이 무조건 얼굴이 예뻐도 거르는 여자 유형 5가지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이것도 제가 결혼을 해본 사람 여자로서 살아보니 남편이 저한테 항상 했던 얘기들 그리고 주변에서 유부남들 결혼한 분들이 저한테 항상 했던 얘기들을 근거로 얘기를 드린 거기 때문에 만약에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